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명중 작가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는 작가도 있지만 네. 그 뒷부분을 잘 하시는 작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겠네요. 그것도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리터처들이 따로 있어요. 네. 아, 원래는. 네, 네. 네. 근데 이제 작가님 직접 하시나요? 저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그냥 사진 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진에 제 예. 도장을 찍는 작업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에 뭐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네. 컨트라스트는 얼마큼이 들어가야 되고 뭐 사진의 색감은 이래야 되고 나만의 컬러가 그렇죠. 그런 예. 네, 네. 그렇네요. 그거 작업을 하는 거죠. 예. 네. 분위기를 만드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광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찍어서 이제 그 리터처들한테 드리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늘리고 줄이고 이거를 다 하시죠. 그럼 나는 작가는 이런 의도로 찍었는데 네. 리터처가 뭐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면 네. 좀 작가적인 자존심이 좀 상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고 같은 경우는 그 콜라보레이션 작업이니까. 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데 좀 많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 하긴 하세요. 네. 그 클라이언트들도.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차피 여러분들 능력들 모으는 거니까. 네. 네. 그 사진 작가로서 나의 최대 장점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요, 네. 사진에 네.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네. 어떻게 드러날까요? 대상은 같을 텐데요. 근데 왜냐면 그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대상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을 주고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내가 안 주면 이 사람도 주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 내가 줘야지 이 사람도 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사진을 찍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숙련된 뭐 모델이나 배우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힘들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끄집어낼 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던지면서 끄집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분들도 거의 다 같이 사랑이 와요. 네.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네. 예. 커뮤니케이션이 막 네. 되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눈빛만으로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촬영이 끝나면은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다른 사랑을 시작을 하죠. 그 순간에만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예. 심지어는 기억이 안 날 때 있어요. 내가 찍었어 저분을. 맞아. 왜 하다못해 무슨 애기들 백일 사진 찍을 때도 맞아요. 그 찍으시는 분이 얼마나 그 분위기를 맞아요. 막 이끌어서 네. 이걸 해주면 작품이 맞아요. 잘 나오는데 네. 자 이렇게 웃으세요 하고 그냥 찍으면 네. 이게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 예.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대상이. 그죠? 왜 예. 영화 감독이 이렇게 막 뭘 만들어서 이렇게 네. 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사진을 찍을 때 그게 물론 그 경제적인 부분이 크긴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돈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다행히.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람이 얼마를 냈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은 사람과 사람만 보이니까. 다 찍고 나서는 이제 돈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정산할 때, 네. 정산할 때는 매니저가 오셔가지고. 그럼요. 네. 예. 그 좋아하는 책으로 무라카미 류의 소설을 꼽으셨는데 네.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이번에?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그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를 보고서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분 책을 거의 섭렵해서 다 계속 읽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네. 좀 크리스찬으로 바라보면 좀 힘들긴 해요, 그 책이. 근데 네. 제가 크리스찬 이전일 때 만났던 책이어갖고, 네. 좀 약간 제가 또 방황할 때 했던 그런 것들 막 좀 찌릿찌릿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때 영향을 줬던. 네. 예. 네, 굉장히 퇴폐적이고. 네, 굉장히 퇴폐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네. 것들이 또 이렇게 아무래도 예술적인 일을 하실 때는 네. 좀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까지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첫째 아이 출산 사진을 직접 찍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아니, 애 낳을 때, 와이프가 애 낳을 때 카메라 들고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한 손으로는 아내 왼쪽 손 다리 잡고. 잡고 오른손으로 카메라 붙잡고 나와라. 네, 근데 그게 정말 인생 그 탄생의 신비가 예. 그 사진으로 딱 담길 때 좀 약간 그로테스크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안 보기 싫어하고 아이들한테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죠. 저만 보는 사진인 거죠. 네, 근데 되게 막 지금 봐도 막 눈물 나요. 네, 그러니까. 감동이 있었죠. 네, 감동적이에요. 예. 네. 그 아이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네. 올바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네. 그리고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굴하지 않을 줄 알고, 예. 하지만 그 자리가 힘들면 도망갈 줄도 알고, 그리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알고, 꼭 그런, 네. 멋진 인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그랬으면 실천할 수 좋겠어요. 있다면. 네. 저는 뭐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오픈이에요. 왜냐하면 저 자신 자체도 직업에 대한 뭐 어떤 뭐 개념도 없었었고 네. 우연히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가 그냥 받은 걸로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좀 중요한 이게 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거는 네. 동의하는데,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좋아했었고 네. 언젠가 사진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 갖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가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제가 제 스스로 의의가 되게 컸을 것 같아요. 내가 했다. 여봐, 예. 내가 좋아했었고, 열심히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학교 가서 했더니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 네.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생략돼 있잖아요. 네. 뭐 아무것도 뭘 할지 모르는데 지금 와보니까 사진을 찍고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고, 네. 잘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가 100% 의심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일장일단에 대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정말. 네. 그럼 이제 아까 아이들이 이제 올바른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10살, 7살. 예. 그럼 이제 키우시면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교육을 하신다든지 가르치신다든지 하는 게 있나요? 일단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죠.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예. 정말 그 어른들 말씀처럼 그 어른의 그 거울인 것이 네. 내가 평소에 사는 모습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시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되지도 않는 거고, 네. 그렇게 애들이 되길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야 될 것이고, 네. 그거는 제가 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가까운 데서. 삶으로 가르치는 그렇죠. 거죠. 시청각 예. 교육이 뭐 바로 그럼요. 보이는 그죠, 거니까. 확실하게. 그거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살라 그러면 애들이 애들 더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반항하느라고. 웃기긴 하겠어요. 아이는 뭐 네.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당신이나 잘하시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나는 말썽꾸러기 남편이다. 네. 예. 왜 그래요? 근데 나이는 지금 뭐 43, 44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근데 마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그냥 마음은 어릴 때랑 똑같죠. 네. 몇 살인 것 같아요? 마음은? 마음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마음은 20대 뭐 한 10대 후반부터 한 20대 지금 놀 때인데요. 뭐. 지금 놀 때. 파릇파릇하시네요. 네. 예. 왜냐면 막 해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예. 네. 그 좋은 신호라고 네. 하던데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네. 아직도 뭔가가 계속 왜 좀 나이가 좀 40살 넘어가면 인생 다 아는 듯한, 그리고 뭐 더 새로운 것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막 안에서 끌어오르는 게 좀 줄어드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와이프가 피곤해 하죠. 예. 그래서 예. 말썽꾸러기. 네, 말썽. 요즘 그래도 그 주호영 목사님 덕분에 밤에는 말썽을 안 부려서 집사람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예. 이기적이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뭐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은 가장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건 사실 우리도 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그런 또 스타들을 많이 대하시니까 네, 그러면 네. 특히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좀 보호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태까지 같이 작업했던 분들 가운데 그렇게 어려웠던 분들이 네. 한 번도 없었었어요. 아. 네. 다 좋은 분들하고만 이렇게 작업. 우리가 뭐 이렇게 TV나 뭐 뉴스랜드 보면 특히나 스타들 중에서 막 되게 뭐 까탈스럽다고 하나 그리고 되게 막 좀 아나무인인 것 같은 네, 사람들이 많이 좀 있던데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럭킬리 그런 분들하고는 네. 아직 못 만났어요. 아니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먼저 사랑을 주시니까 네. 그분들도 가장 본인의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게 저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예, 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다 좋게는 안 할 수도 근데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쵸. 그쵸.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예, 이쁜 사람 이쁘게 찍어주고 멋있는 사람 멋있게 찍어주는 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좀 이렇게 분위기가 나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사진으로 실수하지 하지 그러네요. 않는 이상 네. 분위기가 나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쁘게 찍어주는데 네, 서로 좋은 얘기하고 네.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진짜. 해피한 상황에서 만나서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들을수록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네, 감사해요.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다. 네. 가정적이시다. 근데 바뀌었어요, 그게. 저는 이렇게 좀 사방에 막힌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주혜영 목사님 때문이야. 갑자기 그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같이 지금 제가 8년간 옆에서 일을 했던 그 폴경이 굉장히 가정적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분은 빌리언에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돈과 명예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을 8년 동안 옆에서 봤는데 어차피 새끼 먹는 거 그분은 또 베지테리언이라서 고기도 안 드시니까.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새끼 먹는 거 똑같고 네. 뭐 잠자야 되는 거 똑같고 뭐 전용기 타고 다니는 것도 한두 번 재밌지 뭐 어차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밖에 항상 가족을 이렇게 중요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아마 30억짜리 공연 제안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날 오케이를 했는데 그날 자기 막내딸 어린 딸이 있거든요. 네. 12살짜리 딸이 있는데 막내딸에 학예회가 생겼어. 그럼 네. 그 30억짜리 공연을 취소를 해요. 그 학예회 가려고. 예. 물론 그분이 여청하게 있을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정도로 가족을 뭐든지 가족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도 그분한테 8년 동안 배운 거가 네. 그것도 있어요. 아 그렇게 저렇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있어도 결국 남는 건 가족밖에 없나 보구나. 결국은 그 아버지가 너무 부자고 막 그러면은 좀 자식들이 좀 비뚤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네,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 자식들은 뭐 스텔라 맥카트니 전 세계 지금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고 메리 맥카트니 굉장히 유명한 또 포토그래퍼고 제임스 맥카트니 그 뮤직 음악하고 가족들이 엄청 친해요. 네. 다 잘 자랐네요. 네.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부흥 8집. 네. 네. 8집에 무슨 노래가 있나요? 8집에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요. 네. 그건 그 가운데 그러니까 고영원 그 선교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예. 바로 전에 저희 출연하셨어요. 바로 전 타임에 네. 출연하셨어요. 네, 영광이 고영원 선교사님 되게 좋아하고요. 예. 제가 찬양을 잘 모를 때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MD가 있었거든요. 미니 디스크. 네.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MD에다가 부흥 8집을 녹음해서 가서 계속 들었는데 제목을 모르고 들은 거예요. 네. 그 MD에다 그냥 녹음한 거여갖고 파송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그날 밤에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 너무 좋죠. 근데 런던 와서 선교사 가기로 막 결정하고 런던 와서 그 노래 제목을 딱 봤더니 파송의 노래인 거예요. 아 역시. 근데 부흥 8집 그때 너무 감명 깊게 그 방글라데시 기간 동안 들어갔고 지금도 들으면은 막 가슴이 뭉클해요. 네, 너무 많이 뛰어요.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 김명중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그 파송의 노래를 한번 듣고 네. 우리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네, 우리 정말 언제 들어도 좀 감동적인 노래 같네요. 네. 이 노래를 듣고 방글라데시 다녀오시면서 꼭 선교사로 가려고 하셨다가 결혼과 함께 또 방글라데시를 안 가시고 우리 그냥 결혼만 하시고 사시는 우리 김명중 작가님과 다시 계속 삶을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예, 다시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접하시는 분들이 네. 연예인들이시다 보니까 네, 네. 그 세계가 되게 자유분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연예인 분들하고 많이 작업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국 연예인들 분께서도 이제 크리스찬인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떤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 개개인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려웠던 거는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긴 했어요. 저를. 아,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네. 아니게 생겼는데. 왜냐면 이제 술도 잘 먹고 잘 노니까. 예. 근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머나. 이러고 나서 와인을 2병씩 마셔. 근데 정말 그런 그 많은 스타들하고 네.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혹시? 그렇게 딱히 생각나는 에피소드. 요번에 그 한국에서 폴 맥카트니 경이 처음 공연을 했거든요. 네. 5월 달에. 그래서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네.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공연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너무 기쁜 시간이었었고, 네. 그리고, 되게 떨렸었어요. 한국 에서 관객은 보니까. 어떨까? 네. 그리고, 왜냐면 저는 폴한테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이게 네. 한국, 네. 한국 수준이야. 네. 그렇죠. 근데 폴도 한국 한 번 알아봤고, 비틀즈 때도 한 번 알아봤고. 아, 처음이었어요? 진짜 네, 있었나요? 네. 예. 그래서 폴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저도 한국 공연 안 가봤고, 저도 한국 잘 모르고. 공연이 어떨지. 예. 근데 그러니까 관련된, 음악 관련된 사람들이 한국 공연 관객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예, 공연 맞아요. 중에, 예. 비가 그랬어요. 왔는데, 예. 5만 명이 움직이지도 않고 떼창을 하는데, 폴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예. 그래서 공연 끝나고 같이 이제 파티를 항상 조그맣게 하는데, 네. 폴이 너무너무 좋았었다고 예. 그러면서 제가 폴한테 큰일 났어. 이제 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제 한국 관객이 당신의 음악을 맛봤는데 이제 앞으로 더 듣고 싶어 할 텐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고 얘기했잖아. 뭐 그런 것들. 그런 예. 아주, 되게 정말 감명적인, 저한테는 정말 감동적인 그렇겠네요. 잠실 경기장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 88년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막 섞여서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저는 언뜻 생각할 때 그 세계적인 스타들은 좀 일상생활도 우리랑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좀 가까이서 보실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일상생활 자체는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일상생활 자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새끼 먹는 거 좀 똑같고, 바꾸지 않고. 새끼 먹는 거 똑같고 잘 되는 거 똑같고,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뭐 단가의 차이, 그리고 호텔에 갔을 때 우리는 뭐 몇백 불짜리 머물면 그분들은 뭐 몇천 불, 몇만 불짜리 머물고, 네. 근데 그런 거가 그 어떤 물질적인 거는 그것을 그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물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그걸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디파인 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정말 일상 생활 자체는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외롭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그 일상 생활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못하잖아요. 네. 또 더더군다나 그 무대에서와 일상생활의 갭이 너무 크니까 거기서 오는 우울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예. 자살도 많이 하고 예. 그런 우울증도 많이 우울증도, 있고 그렇죠. 무대 공포증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일로 만나지만 또 인간관계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인연을 이어가는 뭐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굳이 이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네, 왜냐면 그 친구라는 거가 네. 쉬운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친구 만나면 부담 네, 없고 막 네, 어제 네. 만난 것 같고 막 그런데 네.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라는 관계가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관계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어느 분하고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해도 네. 그것이 반드시 뭐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네. 그런 그죠. 고의적인 그 걸 가지고 누가 하면. 의도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또 그게 다 읽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남는 관계가 그래서 그걸 그냥 일부러 안 하는 것, 그러니까 네. 일부러 의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예. 혹시 그 사진을 뭐 정말 수도 없이 찍으셨잖아요. 그 네. 사진을 찍으면서 뭐
큰 낭패를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옛날 같으면 뭐 필름을 안 갖고 왔다든가, 뭐 또 찍었는데 안 나왔다든가. 네, 네. 이거 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네, 글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는 것 같은 게 제 기자 생활 때 런던에서 네.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박지성 선수가 뛸 때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LG 전자에서 제가 하이어가 돼갖고 맨체스터에서 어떤 박지성 선수가 참가하는 이벤트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LG 전자 사장단들 같이 오시고 해서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사람도 많고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찍은 사진 그 메모리 카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맨체스터에서 네. 어떡해요. 찾을 수가 없어. 그죠. 예. 근데 그 메모리 카드 뒤에 제 전화번호는 써놓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맨체스터 한복판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요? 예. 근데 하루인가 있다가 한국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나. 한국분이. 예. 그러면서 MJ 킴이냐고. 예. 그렇다 그랬더니 무슨 메모리 카드 잊어버렸냐. 와.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주웠다는 거예요. 맨체스터 역에서. 네. 세상에. 근데 맨체스터 역에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체스터 역을 지나간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걸어서. 네.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이게 떨어진 건데 떨어졌네. 예를 들어서 무슨 이벤트 하는 곳에 떨어졌으면은 거기 한국 분들이 많았으니까 아, 주웠을 그쵸. 수도 있는데 네. 이벤트 하는 곳도 아니었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필 한국 분이 주워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게 말이요. 그걸 런던에서 만나서 그분이 그 카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야. 또 이게 MJ 킴 한국 사람이네? 이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낭패였었는데 네. 살아나셨네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죠?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예뻐하시네요, 하나님이. 많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 그리고 뭐 촬영 다니다 카메라를 비행기에 놔두고 내려갔는데 맞아. 그럴 때도 있죠. 그래갖고 딱 깨닫고서 다시 가고 비행기 막 뭐 멈춰가게 하고 카메라 주워오고 근데 또 찾으시고. 네. 예. 막 그랬던 것들. 카메라가 정말 이 생명인데, 네. 그죠? 분신인데. 근데 제가 되게 잘 잊어버리거든요. 아, 예. 네, 말썽꾸러기예요. 목에다 항상 걸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항상 예.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뭐 그렇게 큰 일은 없었던 걸 계속 보면. 돌아와요. 저한테. 예. 자, 그 업계에서 존경하거나 멘토로 생각하는 선배가 있으신가요?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초상 그 포트레이트하고 패션을 하시는 이제 미국 분 중에 이제 리처드 아베논이라는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계 그 포토그래퍼인데 헬민 뉴튼이라는 작가도 계시고, 그리고 허호 작가님이시라고 네. 컴패션에서 선교지. 나온 그 네. 선교지 사진 책을 보고서 정말 감동 많이 받은 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예전 작가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우리 그 만나쇼에 미리 출연하셨던 분들의 검역이 너무 자주 돼가지고 그러네요. 저희가 뿌듯합니다. 아, 예. 좋은 쟁쟁한 분들만 여기 그러네요. 주혜영 목사님 나오셨고요. 맞아요. 네. 진짜. 우리 허우 작가님, 또 우리 고용원 네. 전도사님 다 다 나오셨으니까. 오셨고요. 예. 그 자리를 또 함께 빛내주시네요. 저도 그 레벨에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절대 뿌듯한데요. 뒤지지 않습니다. 뿌듯한데요, 정말. 예. 그 자신은 네. 어떤 사진 작가였다고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사진 작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사진 작가로는 좀 따뜻한 사진을 찍었던 사람, 네, 너무 난해하지 않고 따뜻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어렵지만 행복하고 꿋꿋하게 사는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어서 네. 좀 사회에 도움이 된 사진 작가. 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저의 경제 활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제가 하나님 주신 탤런트니까 네.
이 탤런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 네. 그런 근데 사진. 이제 그런 부자나 네. 스타들을 찍는 거는 그래도 돈이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이런 네. 사람들 찍는 거는 사실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계속 다 해야죠. 동시에 같이 두 개, 가면서.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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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경제적으로 삶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네. 내 작품이 정말 네. 이런 사진을 남기는 네. 작가로 네. 기억되고 싶다 네, 하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자, 출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죠. 네. 어느 정도나 다니세요? 한 1년에 반 정도는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리고 또 폴경이 2주를 나와 있으면 2주를 런던에 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 어린 딸 양육권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2주를 나갔다, 2주를 들어왔다. 연구를 갔다. 네.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되게 많이 타요. 예. 그럼 그 전용기뭐 같이 타고 가시나요? 아니요, 전용기는 보통 혼자 타러 네, 가세요. 네, 예. 그럼 이제 지금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네. 이제 글쎄요. 그런 면에서는 아니, 좀. 그 폴경이 자기 가족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네. 작가님은 또 자기 가족과 멀어져야 되잖아요. 네, 네. 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계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예. 근데 돌아오는 시간 갭이 사실 그렇게 채워지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스케줄 자체가 제가 계속 나가 있으니까 돌아오는 시간 때만 촬영을 잡기가 되게 힘든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근데 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게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도도 좀 했어요. 하나님 좀 돌아온 시간도 좀 일을 좀 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네. 들어와 있는 시간 동안에 그럼 저는 가족한테 접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족들과 너무 본딩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 아이들이 10살, 7살이니까 또 중요한 참 또, 시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아요. 근데 네. 아이들하고 그게 또 떨어져 있으니까 집사람과 떨어져 있으니까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집에만 항상 있는 것보다 더 네. 서로를 네. 그리워하게 하고 만났을 때 더 뜨겁게 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장을 안 가실 때는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에 전념을 하시네요. 예전에는 그거를 좀 나눴었죠. 네. 밤 시간과 낮 시간 나눴는데 요즘은 그 모든 시간을 가족과 많이 하죠. 네. 예. 그 최근에 그 네. 촬영차 선교지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엘살바도르 하고요. 네. 니카라구아를 다녀왔는데 사실 두 나라 다 전혀 저는 지식이 별로 없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면서 다녀왔어요. 네. 그 어떤 선교차 어디 교회에서 선교 가는데 같이 네, 가셨던 네. 건가요? 저희 그 ANC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가 잘 돼서 네. 내년도 교회 달력에 들어갈 사진을 좀 선교지 사진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온 거였는데 그러니까 떠날 때 마음이 되게 많이 떨렸었어요. 네. 네. 왜냐면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인생에 예. 대해서는. 예. 그러고 나서 그게 2010년도, 9년도였으니까 지금 15년이 흘렀잖아요.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5년 동안 내 마음은 얼마나 변했을까. 네. 그 15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뜨거운 그 선교지에 대한 열망과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을까. 네. 스스로 정말 테스트하는 장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좀 떨리기도 했어요. 네. 내가 가서 깨끗하지 않은 호텔에서 힘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려운 빈민촌에 가는 것을 정말 오랫동안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할수 느낄까?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떨까? 네.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일단 마음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네. 왜냐면 저는 지난 몇 년간 정말 최고급 호텔과 최고급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최고급 음식을 막 너무 많이 즐기고서 살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육체를 가진 똑같은 성령을 가진 어떤 다른 사람들은 동시대에 그냥 맨 바닥에 양철 지붕 밑에서 가족이 전기와 물도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환경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네. 그런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교육을 못 받는 게 너무 아팠고 네. 그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에 다시 처할 것 같다는 그런 예감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어떤 뭐 다음에 또 가고 싶다거나 이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다거나 하는 뭐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한 부분이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 그 하나니가 그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을 오케이. 사진 찍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선교 여행 한 며칠차 될 때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마음에. 예. 나는 개인이고, 이 사람들은 다수고, 예.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뭐 한계가 있고, 그렇죠. 네. 도와줘봤자 뭐 몇 명, 그러니까는 마음이 막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뭐였냐면은 너는 하나지만 밖에 있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너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사진만 찍어. 전화기만 해. 넌 전화기만 해. 예. 부담 갖지 마. 너는 사진 찍어. 네. 네 일이 아니야. 그 이상의 일은 네 일이 아니야. 네. 너는 사진을 찍고 내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물질 줄 사람들은 내가 또 이렇게 만들어놔, 준비해놔. 예. 그러니까 너는 네 맡은 바 역할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지금 사실 되게 앞이 깜깜해요. 요번에 사진 찍어 온 거가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돼야 될지.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많이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사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고, 예. 그런 분들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또 믿고요. 예. 예. 특별히 그 선교지 사진을 찍을 때 뭐 네. 염두에 두신 것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너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렵습니다라는 거를 부각시키지 않고, 네. 네. 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좀 많은 것 뿐이지, 그렇죠. 정신적으로는 더 빈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물질을 조금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낮게 보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그러면 안 그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진. 예. 이 사진을 바라보고 그냥 측은지심, 그냥 동정심으로 끝나는 사진이 아니길. 예. 네. 이 사진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진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도와주면 이 사람들도 얘네들이 도와주면 좋아할 것 같다는 좀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진 보고서 짜내는 사진이 아닌 거. 그런 네. 것들. 예. 네. 그 허거 작가님 그 사진들이 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계획이란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동시에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큰 물줄기만 잡고 있다고 봐요. 사진을 찍는 사람이고 네. 계속 선교지를 다닐 거고 아이는 계속 열심히 키울 거고 네. 사는 나라는 지금은 미국이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바라는 거가 있다면 지금 40 중반을 막 이제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좀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예. 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저를 이 땅에 오래오래 남아. 결국 뭐 장수? 네, 무병장수 바람이 있다면 또 앞으로의 꿈과 네. 계획이 무병장수 역사에서 사역을 오래 할 수 있게. 아멘. 그렇게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정말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찍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명준 작가님이 찍은 사진은 하나님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요. 너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또 많이 도전도 되고요.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김명중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